네, 그래서 이제 1월달 환율 같은 경우는 일단 조건이 변하지 않았기 때문에 네. 12월과 비슷한 레벨에서 움직일 가능성이 높지만 그렇다고 해서 1,500원까지 가기에는 아직 조금 더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네. 생각이 되고. 안녕하십니까. KB국민은행 자본시장그룹 수석 이코노미스트 문정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2025년 1월 글로벌 경제 및 금융시장 전망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먼저 매크로 보입니다. 1월에는 무엇보다 두 가지 이슈에 대해서 주목해야 된다고 보는데요. 첫 번째는 국내 요인으로서 지난 12월 달에 발표했던 45년 만의 비상계엄, 그리고 8년 만에 현직 대통령의 탄핵 소추 등 정치적 혼란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국무총리까지 탄핵안이 의결되면서 정부의 탄핵에 의한 행정수반의 공백, 이는 결국에 원화의 자산에 대한 비선으로 좀 이어지고 있습니다. 더욱이 2025년도 예산안도 삭감되고 야당은 추가 경정 예산은 편성을 통해서 재정 공백을 좀 충당하려고 하지만 정치권이 혼란스러운 상황에서 이러한 추경이 통과되고 이를 집행할 수 있을지도 의문이 되고 있습니다. 지난 2021년 이후에 2024년까지 정부 지출의 성장 기여도는 대략 0.3%포인트에서 0.7%포인트로 적지 않은 수준이었는데요. 연초부터 재정 공백이 발생하고 또 수반이 부재하기 때문에 결국에는 상반기에 아마 정치적인 혼란, 이로 인해서 재정 지출 삭감, 정부의 성장 기여도 감축은 불가피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정치 불안의 장기화로 인해서 소비 심리도 상당히 좀 위축되고 있고요. 민간 부분의 투자 활동도 상당히 좀 저조한 상황입니다. 여기다가 대외적으로도 수출입 지표도 계속 둔화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아마 상반기 같은 경우에는 한국 경제 성장률이 상당히 좀 저조하지 않을까라고 우려되고 있습니다. 1월에도 이런 정치 불안이 계속되고 결국에는 국가의 리더가 부재하다는 점에서 경제 주체의 한 축인 정부의 부재는 국내 경제 그리고 금융시장의 불안 요인으로 계속 남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요인은 이제 1월 20일 날 또 주목할 요인인데, 미국에서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해서 취임하는 예정입니다. 이미 알려진 바와 같이 트럼프 대통령 취임 이후에 곧바로 행정명령이 시행될 거다라고 좀 알려지고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불법 이민 추출하고 그 다음에 이민자 제한이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최근 알려진 바와 같이 멕시코, 캐나다에 대한 25% 고율 관세 얘기도 있었죠. 뿐만 아니라 친환경 정책도 아마 폐기될 가능성이 높고요. 행정명령을 할 수 있는 조치들은 아마 취임 이후에 곧바로 시행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러한 미국 우선주의 그리고 보호무역 강화는 상대국 경제는 물론 전 세계 경제에도 상당히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데요. 상호 보복 관세 부과나 이런 것들로 인해서 글로벌 교역은 더 위축될 수밖에 없고, 이런 상황은 아시아 쪽, 그러니까 수출과 제조업 비중이 높은 아시아 경제 그리고 국내 경제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시장은 좀 다를 수 있는데요. 이미 트럼프 당선 이후에 11월 달에 승리를 했죠. 그리고 트럼프 당선 이후에 이미 트럼프 트레이드 자체가 시장에 상당 부분 좀 반영돼 있기 때문에 오히려 트럼프가 취임하고 나서 시장의 예상 그리고 시장의 우려보다 덜하거나 아니면은 또 지연될 경우에, 이럴 경우에는 오히려 시장이 좀 반대 현상이 나타날 수도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1월에는 중국에 이어서 한국, 미국, 유로 이렇게 주요국들의 4분기 성장률, 2024년 4분기 성장률도 발표될 예정입니다. 2024년 4분기 성장률 같은 경우에는 미국은 최근에 여전히 좀 양호한 것으로 보고 있고요. 중국이나 한국 같은 경우는 지난 3분기보다도 좀 저조하지 않을까. 물론 한국 같은 경우는 기저효과 때문에 좀 늘 수도 있겠지만, 또 12월 달 이제 정치 혼란, 그리고 최근에 나오는 광고업 생산이나 아니면 민간 투자 부분들, 이런 것들이 상당히 저조하기 때문에 아마 한국의 성장률 반등도 좀 제한적이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또 1월 달 같은 경우에는 주요국 통화정책도 있습니다. 1월 16일 날은 한국은행 금통위가 있고, 그 다음에 24일 날은 일본 BOJ 금정위, 그리고 30일에는 미국 FMCA와 그 다음에 유로 ECB 통화정책회의가 있습니다. 그래서 1월 달 같은 경우는 주요국의 성장률 그리고 그에 따른 이제 2025년도 전망이 있을 것 같고요. 또 주요국의 통화정책회의도 주목할 이벤트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최근에 보면은 일단 성장률 부분에 있어서는 미국 같은 경우는 2025년도 성장률이 좀 사양 조정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전히 좋다라고 보고 있는데요. 반면에 유로나 일본 같은 경우는 혼조 아니면은 하향 조정되고 있고, 특히 한국 경제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정치 이슈와 함께 계속적으로 25년도 성장률 전망이 낮아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미국과 비미국의 경제 온도 차이나 아니면 통화정책 차별화 같은 경우는 결국에는 미국 주도 성장이 당분간 좀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다만 최근에 이제 금리나 시장 달러와 이런 것들을 본다면 그동안에 좀 상당 부분 미국 경제 우위에 대한 전망이 상당 부분 반영되지 않았나라고 보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1월달 국내 정치, 그 다음에 미국 트럼프 개막, 시대의 개막, 그 다음에 주요의 성장률과 통화정책 회의, 이런 것들을 좀 주목할 부분이 있는데, 딸에는 여전히 좀 미국 주도 성장이 당분간 좀 더 이어지지 않을까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는 1월달 금리 부분의 채권 시장과 금리 부분에 대해서 들어보겠습니다.
모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자본시장그룹 장현상 이코노미스트입니다. 지난 12월 같은 경우는 미국 금리가 많이 좀 올랐습니다. 12월 10년물 금리가 뭐 4.6%까지 올랐는데 이처럼 다른 국가들에 비해서 미국 금리가 더 많이 오른 이유가 어떤 거 있을까요? 우선 12월 FOMC에서 미 연준이 정책금리 이제 내년도 경제 전망에서 정책금리 인하폭을 이제 4회 정도에서 2회로 줄인 게 아무래도 가장 큰 요인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연준 위원들이 점도표에서 이제 트럼프 이제 행정부 신행정부에 대한 우려 요인을 이제 어느 정도 조금씩 반영을 하기 시작했다고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기존에는 아무래도 시장 참여자들은 한 3회 정도 금리를 2025년에 금리를 내릴 거로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은 아무래도 지금 정책금리 수준이 워낙 제약적인 수준이다 보니까 그래도 어느 정도 점진적인 인하를 통해서 이제 시장 금리를 조금씩 낮춰가는 그런 식의 이제 연준이 통화 정책을 진행을 할 것이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시장 예상과 달리 2회밖에 줄이지 않음으로써 상당히 매파적인 통화 정책으로 해석이 된 거죠. 이와 더불어서 이제 뭐 중립금리, 연준이 이제 보통 점도표에서 장기금리라고 이야기를 하는 이제 중립금리도 2.9%에서 이제 3%까지 올린 점도 어느 정도 시장금리 상승에 반영이 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뭐 종합적으로 이야기를 하자면 결국 이제 트럼프 신행정부가 이제 뭐 관세를 어느 정도 부과할지 모르는 그런 불확실성, 그리고 이제 뭐 재정 적자에 대한 시장의 우려 등이 반영을 하면서 이제 전반적으로 금리가 상승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1월 달에는 채권 시장이나 금리 쪽에 있어서 어떤 이벤트나 어떤 지표를 좀 주목해야 될까요? 그거는 당연히 이제 미국의 물가를 주목을 해야 할 것 같은데요. 트럼프 행정부가 관세를 부과를 하게 되면 물가가 바로 이제 반영이 되지는 않겠지만 이미 미국의 물가가 그렇게 빠른 속도로 떨어지지 않고 있다는 사실이 지금 최근 이제 뭐 미국 소비자 물가 지표나 뭐 생산자 물가 지표 등을 통해 어느 정도 지금 확인이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만약에 이렇게 물가가 그렇게 더디게 떨어지는 상황에서도 이제 트럼프의 관세가 이제 어느 정도 물가에 상방 압력을 작용하게 되면 물가가 예상보다 연준의 목표에 달성하지 않으면서 갑자기 물가가 다시 반등하게 될 경우에는 연준이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2회 금리 인하도 쉽지 않을 수도 있다는 우려가 작용을 하기 때문에 이번에는 어느 정도 연준이 물가 지표를 어느 정도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또 주목하는 게 1월 16일 날 또 한국은행 금통위가 있잖아요. 이번 1월 달 뭐 금리 인하 이야기도 있는데 1월 16일 날 금통위는 어떻게 될까요? 12월 달 이제 비상계엄 사태부터 좀 이야기를 드려야 할 것 같은데요. 아무래도 비상계엄 사태 이후에 뭐 채권 시장에서는 경제가 워낙 이제 안 좋아질 거라고 이제 생각하는 분들 때문에 어느 정도 금리가 하락할 거라고 생각을 했었는데요. 실제는 뭐 금리가 하락하는 것보다는 좀 시장 금리는 상승하는 모습을 좀 보였습니다. 아무래도 외국인들이 이제 국제 선물 중심으로 채권 시장에서 좀 이탈하는 모습을 계속 보이고 있어서 금리가 계속 상승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12월 동안 이제 국제 현물 시장에서는 좀 이탈이 좀 적었는데 선물 시장에서는 약 15조 원 정도 되게 많이 빠져나간 모습을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무래도 시장 금리 측면에서는 이제 좀 금리의 당분간은 상승 요인이 나올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기준금리 측면에서는 아무래도 1월 금리 인하 가능성을 어느 정도 배제하기는 조금 어렵다. 그러니까 좀 확률이 약간 높다라고 생각을 들고 있는데 아무래도 경기에 대한 하방 리스크도 워낙 강화되어 있는 상황이고 최근에 좀 안 좋은 사태도 있었기 때문에 그거를 반영을 했을 때 아무래도 계엄 사태부터 시작된 아무래도 소비 심리가 워낙 크게 위축되어 있는 상황이다 보니 이를 또 해결하기 위해서는 이제 금리 인하를 어느 정도 검토를 할 필요는 있겠다라고 생각을 하고는 있습니다. 다만 여기서 좀 걸리는 점은 아무래도 이제 외환 시장 불확실성이 좀 큰 상황인데요. 아무래도 달러 원 환율이 이제 1,400 한 50원, 60원대를 중반대를 이제 왔다 갔다 하는 상황에서 3회 연속 기준금리를 낮추게 되면은 아무래도 이제 원화 자산에 대한 약세가 되게 두드러지게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좀 고민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가지고 아무래도 배제를 할 수는 없지만 시장 안정을 어느 정도 고려를 하는 입장에서 개인적으로는 동결의 확률이 높다고 생각하지만 경기 상황이 어떠냐에 따라서 인하도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경기만 보면은 인하를 할 수 있는데 외환시장 때문에 3회 연속 인하는 좀 어렵지 않겠느냐라고 보시는 거죠. 그러면 앞에서 말씀하셨듯이 미국은 금리 인하가 좀 지연될 수 있다. 근데 한국은 금리 인하가 좀 빠를 수도 있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럼 다른 뭐 유럽이나 일본 같은 경우도 금리가 최근에 좀 움직이고 있잖아요. 유로나 일본은 또 1월 달에 또 통화정책회의도 있기 때문에 그러면 다른 나라 국가들의 금리는 요즘 어떤가요? 유럽 중앙은행 ECB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이제 12월에 이제 또
예금 금리를 한번 내렸고 달에도 이제 통화정책회의가 예정이 되어 있지만 개인적으로는 또 연속적으로 금리를 내리기는 조금 쉽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도 어느 정도 이야기를 드렸던 것 같은데 아무래도 12월 말부터 이제 러시아가 이제 유럽 국가들을 상대로 천연가스 공급을 이제 중단하겠다고 이제 선언을 한 케이스가 있고요. 아무래도 그것 때문에 이제 천연가스를 중심으로 에너지 가격이 상당폭 오를 거라는 이제 우려가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금리 인하에 대한 속도 조절이 조금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1월 달에는 금리를 연속적으로 또 내리기에는 좀 어려울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일본 같은 경우에는 이제 12월 BOJ에서 지난번에는 금리 인상 가능성이 어느 정도 있다고 이야기했지만 동결을 했는데요. 이제 우에다 총재가 기업들의 이제 임금 협상 과정을 이제 좀 보겠다라고 발언을 한 것 때문에 금리에 좀 많이 영향을 미치게 될 것으로 생각을 하는데요. 그 이유에 대해서는 아무래도 일본 같은 경우에는 이제 보통 기업들의 임금 협상이 시작되는 시기가 우선 2월이고요. 그리고 본격적인 윤곽이 나타나는 시기가 한 3월 중순에서 4월 정도로 본격적으로 임금 협상에 대한 결과가 나오기 시작하는 시기입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그 결과를 보려면 1월보다는 이제 3월 정도에 이제 금리 인상을 본격적으로 검토를 하겠다라는 식의 그 의미가 되게 강하게 나오기 때문에 1월에는 이제 금리 인상이 어려울 것 같고요. 3월에 이제 금리 인상을 좀 검토를 하기 시작해서 뭐 3월에 가능성이 있는 상황인 거고 그때는 또 이제 다시 그때 데이터를 또 검토를 해봐야겠지만 아무래도 1월에는 금리 인상이 조금 어렵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 정리해 보면은 일단 1월달 미국은 금리 동결 가능성이 높고 그 다음에 유로도 연속 인하는 좀 어렵지 않느냐 그러면 약간 동결 가능성이 있고 일본도 사실 1월보다 3, 4월 그러니까 금리 동결로 봐야 될 것 같고 한국도 인하를 할 수 있지만 3회 연속은 좀 어렵지 않느냐 그럼 1월달은 좀 다른 전반적으로 글로벌 통화정책 회의는 좀 지켜보자 관망이 조금 더 우세하다 그렇게 봐야 되겠네요. 그럼 마지막으로 1월달 미국과 한국의 뭐 금리 전망은 어떻게 될까요? 1월 미국 금리 전망부터 이제 말씀을 드리면은 아무래도 트럼프 행정부에 대한 어느 정도 불확실성이 완화되고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미국에 대한 뭐 물가도 중요하긴 하지만 이제 1월 초에 발표되는 고용 지표도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고용 지표가 어느 정도 둔화하는 모습을 보인다면 아무래도 이제 그동안 좀 많이 올랐던 금리가 어느 정도 이제 하방 안정되는 계기가 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한국 같은 경우에는 결국 정치적인 이슈가 어떻게 해결되느냐에 따라서 좀 중요할 것 같아요. 아무래도 외국인 투자자들이 계속 이제 좀 국제 선물을 매도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거에 대한 좀 일단락이 되기 전까지는 아무래도 금리가 하락하기가 조금 쉽지 않아 보이는데 만약에 이제 국제 선물 매도세가 완화가 된다면은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경기 하락 리스크를 반영하기 시작해서 금리가 상당 부분 떨어질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금리 미국 금리도 단계 많이 올라서 되돌림이 좀 있을 수 있고 한국은 그동안에 안 내려가고 오히려 좀 국제 선물 매도 때문에 좀 올랐지만은 그게 어느 정도 일단화되면은 다시 금리는 내려가는 쪽으로 쭉 다 내려가지만 약간 속도의 차이는 좀 있겠네요. 지금까지 1월달 금리에 대해서 전망에 대해서 들어봤습니다. 이번에는 1월 환율 전망에 대해서 들어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코노미스트 이민혁입니다. 지금 뭐 달러 환율이 1,500원 얘기도 있고 지금 1,470원인데 12월 한 달에만 5% 정도? 한 70원 정도 올랐죠. 12월 달에 환율이 급등했던 배경 어떻게 봐야 될까요? 사실 12월 초에 환율이 1,401원으로 시작했는데요. 지금 이제 1,470원이니까 퍼센티지로 보면 한 4.7% 정도 원화가 미달러화 대비 절하됐다라고 볼 수 있는데 그 요인은 이제 크게 글로벌 요인과 국내 요인 크게 두 가지로 나눠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우선 첫 번째 글로벌 요인은 미 달러화가 전반적으로 좀 강했습니다. 사실 달러 인덱스가 12월 초에 106포인트에서 지금 108포인트로 한 2% 정도 상승을 했고요. 이런 부분이 우선 환율 상승에 일정 부분 기여했다라고 볼 수 있고 또 일본 엔화도 약했습니다. 연초에 달러 엔 환율이 149엔이었는데 지금 157엔까지 거의 5% 가까이 올랐거든요. 사실 원화 같은 경우는 또 엔화랑 같이 동조하는 그런 특성까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감안하면 글로벌리 측면에서 봤을 때 환율이 오를 수 있는 요인이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두 번째는 이제 국내 요인인데 뭐 앞서도 계속 말씀을 주셨지만 국내 정치적인 이슈가 상당 부분 좀 영향을 미친 것 같습니다. 우선 12월 5일에 이제 비상계엄 사태가 있었고 그 뒤로 이제 12월 14일에 대통령에 대한 탄핵 소추안이 통과가 됐죠. 그리고 이제 지난주 이제 12월 27일에는
국무총리 권한대행에 대한 이제 탄핵 소추안까지 또 통과가 되면서 네. 정치적인 좀 혼란이 지속이 되고 있고 네. 이런 정치적인 불확실성 때문에 원화 자산에 대한 투자 심리가 크게 위축된 것 같습니다. 네. 또 앞서도 뭐 국채 선물에 대한 매도세도 굉장히 많았고요. 네. 이제 코스피 뭐 국내 주식시장 측면에서만 보면 뭐 12월 한 달 동안에만 외국인이 거의 코스피 시장에서 3조 원 가까이 순 매도를 했습니다. 네. 이런 원화 자산에 대한 이제 투자 심리 위축, 이런 좀 수급적인 부담 때문에 환율도 굉장히 급하게 올라오지 않았나 네. 라는 생각이 됩니다. 그렇다면은 이제 시장에서 가장 궁금한 거는 그럼 1월에는 더 오를 거냐? 네. 이걸 봐야 되겠죠. 1월에 환율은 어떻게 될까요? 우선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조건이 변하지 않으면 결과도 바뀌지 않는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앞서도 말씀드렸듯이 이제 조건이라고 하면 글로벌 요인과 이제 국내 요인이 있는데 네. 우선 1월 달에도 제가 봤을 때는 달러는 좀 강한 흐름이 이어질 것 같습니다. 네. 앞서도 이제 매크로 부분 설명 주셨다시피 그 비미국 간의 경기 흐름의 차별 그쵸. 그리고 통화정책 기대에 대한 이런 차별화도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달러 강세 요인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그리고 1월 20일에는 이제 트럼프 2기 행정부가 공식 출범하는데 아마 출범하기 직전까지는 좀 불확실성이 클 것 같습니다. 네. 이런 부분이 좀 위험 회피 요인이 되면서 환율 상승 요인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일본 엔화도 12월에 약했는데 네. 1월에도 당분간 이 정도 흐름이 지속되지 않을까, 좀 약한 흐름이 지속될 것 같은데 네. 저도 이제 장현상 이코노미스트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1월 23일에 이제 BOJ 금정위가 있는데 네. 우선 뭐 일본 경제 상황 자체가 그렇게 썩 좋지 않고 그리고 이제 BOJ 입장에서도 3월에 이제 어느 정도 윤곽이 나오는 기업의 임금 협상 결과까지 지켜봐야 되기 때문에 네. 1월 23일 BOJ 금정위에서는 좀 금리 동결이 예상되고 금리 동결이라면 사실상 엔화도 강해지기 좀 어려운 부분이기 때문에 네. 이런 측면에서 원화도 강세로 돌아서기에는 좀 1월에는 어렵지 않을까 네. 싶습니다. 네. 글로벌 요인 측면에서 일단 조건이 변하지 않을 것 같고요. 네. 이제 국내 요인 측면은 좀 불확실하긴 한데 우선은 이제 정치적인 불확실성이 해소가 돼야겠죠. 사실 이 부분은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고 최근에 이제 뭐 경기 둔화에 대한 우려도 있고요. 네. 뭐 앞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4분기 GDP도 이제 발표가 될 건데 3분기보다 더 나빠지느냐 네. 아니면 조금이라도 뭐 개선되더라도 뭐 기저 효과를 감안했을 때 더 좋아지느냐 나빠지느냐 네. 이런 부분에 대한 이제 평가까지 있을 거기 때문에 네. 이런 부분도 이제 원화 자산에 대한 또 투자 심리를 악화시키는 요인이 될 거고요. 그리고 이제 수급적인 측면에서도 사실 원화에 그렇게 우호적이라고 보이진 않는데요. 우선 국내 주식시장 측면에서 외국인 순매도세가 12월에 이어서 1월에도 이어진다면 네. 이런 부분 이제 환율 상승 요인이 될 수 있고 네. 또 이제 계절적으로 보면은 우리나라 수출이 연초에 한 1, 2월 달에 평년 수준 대비 좀 줄어드는 경향이 있습니다. 네. 반면에 이제 수입은 잘 안 줄어들거든요. 그러니까 수출은 줄어드는데 이제 수입은 그대로면 이제 무역 수지 흑자 폭 자체가 감소하는 거기 때문에 네. 그만큼 이제 국내로 들어오는 달러 공급도 줄어들면서 수급적으로도 환율에는 그렇게 유리한 환경은 아니다라고 네.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러면 이제 전반적으로 봤을 때 환율이 내려가는 것보다 올라가는 요인이다. 그러면 1,500원이 넘어갈 수 있느냐랑 아니면 지금보다 환율이 1월에도 계속 높을 거냐, 지금보다 더? 그건 어떻게 봐야 될까요? 사실 최근 시장에서 뭐 1,500원에 대한 네, 얘기가 맞습니다. 계속 나오고 있어요. 네. 지금 우리나라 이제 외환시장 역사적으로 보면 1,500원을 넘겼던 시기가 딱 2번밖에 없습니다. IMF랑 이제 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인데 네. 네. IMF 때는 뭐 당연히 이제 국내 경기가 상당히 안 좋았고 이제 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는 전 세계적으로 이제 금융시장이 거의 망가지는 네. 그런 분위기였기 때문에 네. 어떻게 보면 이제 원화도 거기에 이제 맞춰서 상당히 약해지면서 1,500원을 갔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물론 이제 지금도 국내 어떤 정치적인 이슈라든지 경기 둔화에 대한 우려 때문에 원화가 상당히 약해지기는 했지만 네. 과거 뭐 IMF 때나 금융위기 수준만큼은 사실 아니라고 생각이 되고요. 사실상 이제 1,500원은 당국 입장에서도 상당히 좀 상징적인 숫자이기 때문에 네. 그 위로 올라가는 거는 어떻게 해서든 좀 막으려고 하지 않을까라는 게 저의 개인적인 생각이고요. 네, 그래서 이제 1월달 환율 같은 경우는 일단 조건이 변하지 않았기 때문에 네. 12월과 비슷한
레벨에서 움직일 가능성이 높지만 그렇다고 해서 1,500원까지 가기에는 아직 조금 더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고, 반대로 이제 좀 밑으로 갑자기 방향을 틀 가능성도 저는 존재한다고 생각합니다. 이 경우는 이제 조건이 변하는 경우인데 1월에 나오는 이제 12월 미국 고용 지표가 뭐 심각하게 안 좋아지거나 일본 BOJ 같은 경우도 1월에 금리 동결은 한다고 했지만 사실 BOJ의 움직임은 좀 예측하기가 어려운 측면이 있거든요. 올해도 깜짝 금리 인상을 했었기 때문에 그런 케이스가 있었기 때문에 1월에도 BOJ가 급작스럽게 금리를 올린다면 엔화가 강해지면서 우리나라 달러 원 환율도 좀 방향을 틀 가능성이 있지 않나라고 생각이 되고, 최근에 환율이 너무 급하게 오른 측면이 있어요. 사실 연초에 이제 2024년 초에 1,300원 초반으로 시작했거든요. 근데 지금 거의 1,500원 수준을 바라보고 있는 수준이다 보니까 그만큼 이제 급하게 올라왔는데, 최근 이제 중장기적인 추세를 보면은 20년 평균치가 1,140원이고 5년 평균치가 1,320원이고요. 최근 이제 1년간의 평균치만 봐도 1,365원입니다. 근데 지금 1,470원이기 때문에 굉장히 이격이 많이 벌어져 있죠. 그래서 아마 조건이 이렇게 변하게 될 경우에는 환율이 급작스럽게 좀 큰 폭으로 내려갈 가능성도 좀 배제할 수 없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저도 좀 그렇게 생각이 드는 게 한 달 사이에 5%가 빠졌다는 거잖아요. 원화 약세가.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중기 추세에서 많이 벗어나 있고 이격도 많이 벗어나 있고, 근데 만약에 뭐 향후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더 나빠질 수도 있겠지만 만약에 조금이라도 조건이 달라진다면 다시 되돌림도 클 수도 있기 때문에 1월 달에는 상하방 변동성, 오히려 하방 변동성이 또 클 수도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그렇다면 1월 달 주요 환율 전망 레인지는 어떻게 될까요? 네, 따라서 1월 달 달러원 환율 레인지는 1,410원에서 1,490원으로 예상합니다. 네, 지금까지 1월달 글로벌 경제, 그 다음에 금리, 환율에 대한 전망을 좀 들어봤습니다. 국내 쪽에서의 정치적 혼란이 아무래도 1월달에 지속될 거라 보고 있고, 다른 나라에 비해서 미국의 약간 성장 주도 아니면은 독주의 그런 양상, 거기다 트럼프까지 시작이 되기 때문에 글로벌 경제,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수출입 의존도가 높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좀 부정적 영향을 받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다만 지금 뭐 금리 같은 경우는 그나마 조금 안정을 보이고 있는 상황인데, 환율 같은 경우는 한 달 사이에 너무 많이 오르지 않았나. 물론 더 올라갈 수도 있겠지만 지금까지의 부정적인 인식들, 전망들이 상당 부분 반영되어 있지 않나라고 보기 때문에 아마 1월달 같은 경우는 상하방 변동성이 외환시장에서 상당히 클 수도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똑똑한 환율 이야기 환율톡톡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